네, 미국을 필두로 총 6개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유럽 문제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 유동성 공급에 나섰습니다. 이런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산타 랠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가능성 그리고 남아있는 변수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층 분석이 함께 하실 분이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 연준이 21일을 대신해서 유럽 은행권에 무제한 통화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지난주 굉장히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미국이 이렇게 발벗고 나선 이유부터 짚어봐 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 글로벌 6개국 중앙은행에서 유럽에 달러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 크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 이 부분의 그 심화 결국은 그들의 나라로까지 확산되는 어떤 네. 그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제적으로 좀 발벗고 나서서 자기네 나라가까지 그 파급이 되지 않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영국, 일본 이런 등 6개국 이제 그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ECB 쪽으로 이제 그 유유존으로 이제 달러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을 하는 그런 상황들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기존에 이미 영국과 미국 같은 경우는 무제한 통화 수합 계약이 이미 네. 체결이 되어 있었고요. 미국과 스위스 그리고 미국과 영국 각각 이미 무제한의 어떤 통화 수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컸던 지난주에 뉴스 결국 지금 현행 그 이자 금리 그 100bp에서 이제 50bp를 하락을 시키면서 오히려 더 쉽게 이제 그 통화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움직임 나타났다. 여기서 가장 큰 것 결국은 이렇게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그 공조 체제 한동안 그 답보 상태를 보였던 공조 상황이 점차 지금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쪽에 조금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있었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매우 이제 그 긍정적인 뉴스를 포함해서 점진적으로 어떤 그 긴밀한 협조 관계 계속될 가능성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에서도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유럽이 쓰러지면 미국의 은행권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가 네. 나왔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도 이렇게 발벗고 나서고 네네. 있고 공조가 점차 발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지난 주말에는 유로존의 중앙은행들이 IMF를 통해서 최대 2천억 유로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 돈으로 하면 305조 정도 이제 되는 금액이겠죠. 그래서 그 ECB 그 자체적으로는 통화 어떤 그 공급을 실질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이제 그 우회적으로 네. 그 통화를 공급을 하기 위해서 IMF를 통한 이제 그 지원을 하기로 이제 그 합의를 한 것인데요. 이 부분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게 되는 EU 정상회담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그 결정이 될 그런 그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 시장 역시 글로벌 시장 포함한 우리 시장까지도 이번 주 내내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이에 따라서 시장 전체적인 흐름 좀 긍정적인 모습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IMF를 통해서 2천억 유로 대출이 결정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 거기 이제 이때까지 그 답보 상태를 보였던 가장 큰 이유 결국은 EFSF가 한 4,400억 유로로 다소간 좀 미흡하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나왔었죠. 그 미흡한 부분을 이번 그 IMF를 통한 그 지원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숨통이 트이는 그런 상황 연출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렇게 참 호재가 만발했습니다. 3년 만에 중국의 지준율 인하 결정도 있었는데 그렇죠. 경착륙 우려를 해소시키는 정도에서 끝날지 아니면은 정말 경기 부양, 긴축 완화로 이어질 것인지 좀 궁금한데 만약에 그냥 경착률 해소 정도라면 중국의 수혜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안 가는 편이 나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긴축을 완화하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시장 내 이미 한 11월 한 초반경부터 글로벌 시장을 포함한 우리 증시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그 매매 패턴을 봤을 때 중국 관련주에 대한 이미 그 기매수를 하였다라는 것 이미 시장 내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의 그 긴축 완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였던 것으로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방법 자체도 직접적인 통화 확대가 아니라 그 지준율 인하를 통한 이제 그 간접적인 통화 확대 부분. 근데 하지만 큰 그림에서 본다면 지금 그 긴축을 완화하였던 첫 단추를 풀었다라는 점에서
매우 네. 의미가 크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그 중국 상황들 보면 물가 압력에 대한 어떤 그 완화 부분이 이제 일단 일정 부분 가정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소득 상승 부분 계속되면서 중국의 어떤 그 전반적인 정책들 수출보다는 오히려 그 내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그 네. 정책에 더욱더 그 힘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상황 따라서 지금 우리 고용의 앵커 말씀하셨던 대로 어찌 보면 그 중국 관련한 그 주식들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오히려 높이는 어떤 그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그냥 긴축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조금 가시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혜주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갖자 이런 말씀해 주셨네요. 네. 또 미국에서는 높은 실업률 문제가 계속해서 좀 문제가 됐었는데 주말 사이에 11월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잘 나왔습니다. 네네. 네, 시장 반응이 어떤지 뭐 시장이 일단 호재로 받아들여야 될 텐데 호재로 받아들이고 뭐 일단 뭐 지금 시장에서 뭐 반반 뭐 엇갈리는 반응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그 9월 달에 나왔던 지표, 한 3개월 동안 9.1% 실업률을 보였고, 그다음에 10월 달, 지난달이었죠. 9.0%로 0.1%포인트 정도 개선되는, 실업률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11월 들어서 0.4%포인트나 큰 폭의 어떤 그 실업률 감소 부분, 이 시장 내에 매우 그 고무적인 어떤 그 결과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장 내 큰 그림 따져보면 경기 회복을 위한 가장 큰 그 경제적 지표 따져보면 소비와 고용인데요. 네. 이 두 가지 다 지금 쌍두마차로서 미국의 경제의 어떤 회복에 대한 기대감 자아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소비에 대한 어떤 그 경제 지표들 계속되는 그 호조세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 하나 더 더해지면서 그 고용에 대한 지표 개선되는 부분 계속 나타나는 네. 모습 보이면서 그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 글로벌 시장을 그 3개 대륙별로 좀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유로존 지역 그리고 그 정책에 대한 어떤 그 공조 부분, 글로벌 공조 체제가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유로존 위기 부분은 일단은 최악 국면은 이미 벗어났다라는 그런 평가가 우세하고요. 따라서 하나하나 지금 개선되는 모습만 기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이제 그 두 번째 중국 지역은 일단 그 긴축 완화 어쨌든 그 연말로 기대를 했었지만 그 부분 계속 지금 그 긴축 완화 기조 일단 첫 단추를 풀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소비와 그다음에 고용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전체적인 글로벌 그 3개 대륙지에서 나오는 어떤 그 지표들 내지는 이벤트들이 모두 다 지금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주 일단 시장을 살펴봤을 때 유로존 위기도 완화가 되고 있고 중국의 긴축도 또 완화가 되고 있고 미국 쪽 지표도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고 또 이번 주에도 유로존 운명을 결정지을 네. 여러 가지 굉장히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또 어떻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이번 주 뭐 가장 큰 것 결국 따져보면 이번 9일날 금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EU 정상회담이 이제 그 개최가 됩니다. 그 EU 정상회담 여기서는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재무장관 회담에서 어떤 그 합의 논의가 되었던 IMF를 통한 2천억 유로 그 우회 지원에 대한 네. 최종 결정이 이제 그 EU 정상회담에서 결정이 되고요. 그에 앞서서 그 한독 그 정상회담이 내일 저녁에 이제 그 열리게 됩니다. 여기서는 유로 본드를 독일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유로존 전체적인 그 재정 통합에 관련된 그런 그 선제적인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죠. 그 ECB 금리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목요일입니다. ECB 금리 결정. 아무래도 이번에는 한 0.25% 정도, 네. 25bp 정도 하락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25bp 내려서 이제 그 1.25% 기준금리가 됐는데 이번 달에 결정이 되면 한 1% 정도로 네. 기준금리 하락이 되면서 전체적인 그림에서 통화 공급이 늘어나게 되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미 현재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인데 그 유동성에 더 배가시키는 그런 노력 내지는 효과가 시장 내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9일에 EU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앞서서 5일에 메르켈 총리와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회담을 가질 예정이죠. 네네. 그리고 20일 지난달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두 달 연속, 네. 두 달 연속 인하로 지금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네네. 가능할까요? 예, 근본적으로 지금 시장 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현재 그 유로존의 문제는 이제 신용 경색에서 신뢰 경색으로 빠졌는데요. 그 신뢰 경색 가장 큰 밑단에 있는 받치는 것이 결국은, 유동성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이미 풍부한데 돈이 돌지 않는 그 유동성 문제가 이제 봉착이 됐던 거죠. 여기 지난주에 그 국제 통화 수합을 서로 간에 체결을 하고 그 부분을 확대하려는 그런 움직임들, 그리고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어떤 의지로 지금 받아들여지고요. 네. 이번 역시 그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 자체도 좀 통화 유동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하면서 어떤 그 유로존 해결에 물꼬가 트이는 그런 계기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그 대외적인 이슈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대내적 이슈. 일단 우리 GDP 3분기 GDP 잠정치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에 있고요. 8일 날 또 역시 우리 기준 금리가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통화 옵션 그러니까 선물 옵션 최지만 이제 만기 이번 연도 마지막 만기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요일을 계기로 해서 어떤 우리 시장 내 큰 그림에 있어서의 방향성 좀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가져보고요. 우리 12월 시장 전체적인 그림 한번 그려드리고 제가 제 시간을 좀 마무리를 했으면 합니다. 12월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시면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시장 분위기 지금 조성되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분위기로 봤을 때는 최소한 한 5일 전후까지는 이어질 가능성 높겠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때까지는 한 지수 관련주들, 특히나 그 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한 IT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좀 유효해 보이고요. 중국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관심 여전히 유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15일 후반, 그러니까 월 중반 이후로 갈수록 어떤 지수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은 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이때는 좀 가능한 지수에 대한 관심보다는 종목을 좀 선별적으로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시는 게 좋겠는데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록 저성장이라 할지라도 지속 성장이 가능한 그런 업종 내지는 종목 위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큰 시장, 큰 흐름에서 두 가지 변수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대외적인 어떤 시장 외 변수를 좀 따지면 환율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환율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유동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유의 깊게 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장 내 변수들 좀 따져보면요. 지금 현재 줄어들어 있는 거래 대금이 얼마만큼 좀 늘어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신경을 좀 쓰시고 앞으로 시장이 계속 방향성을 가지고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박스권 내에 갇혀 있는지에 대한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줄어있는 거래 대금, 일간 거래 대금이 얼마만큼 많이 늘어나 주느냐 이거에 따라서 좌우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를 가지고 좀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유동성 공급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 ECB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금리 결정일인데요.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업종으로는 IT주, 중국 관련주 그리고 환율과 거래 대금까지 주시하면서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해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까지 신승훈 대표와 함께 글로벌 증시 변수들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